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북방의 오랑캐 흉노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죠. 흉노가 이제 나중에 훈족이 되죠. 훈족이 돼가지고 이제 아틸라가 이제 로마 제국까지 이제 공격을 하죠. 어떻든 흉노 제국이라는 이 흉노 오랑캐는 거의 800년 동안 기원전 400년 4세기부터 해서 서기 400년까지 거의 한 800년 동안 북방 몽골 지역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이쪽의 그 북방 지역을 지배하던 유목민족 그런 민족이 이 흉노가 되겠습니다. 이 흉노 제국, 이 훈족은 기원전 4세기부터 발행을 해서 서기 89년, 서기 한 100년경에 북흉노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흉노의 잔존 세력이 이제 그 전조와 후조가 세워지죠. 중국의 그 5호 16국 시대 이제 중국의 이제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한나라가 멸망한 게 이제 서기 220년 그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한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삼국지가 일어나죠. 그래서 유비 관우 조조가 이렇게 유비 조조 송곤이 싸우다가 삼국지 시대가 끝나면서 조조의 그 부하였던 사마위가 진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이 진나라가 서진이 됐다가 서진이 다시 동진이 되고, 동진이 되면서 이제 5, 16국 시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서진, 동진, 5, 16국 해서 이제 그 전국이 이제 분할이 돼서 각 지역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북쪽에는 이제 5호 5개 나라, 남쪽에는 이제 16국 16개 나라가 이제 서로 이제 그 중국 땅을 이제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면서 전국에서 이제 군웅들이 할거를 하는 5, 16국 시대가 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수나라가 이제 그 통일을 하죠. 수가 통일을 하지만은 수나라가 조금 이제 몇십 년 못 견디다가 다시 이제 멸망을 하고, 당나라가 중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통일 왕국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서기 이제 300년경 요때가 5, 16국 시대가 이제 한참 발흥하던 시대고, 이때 5, 16국 시대 중에서 5호 이제 북쪽에 이제 16국은 이제 남쪽이고 양쯔강 이쪽이고, 5호는 이제 북쪽에 이제 황하강 쪽에 있던 국가들 중에서도 처음에 5, 16국 시대를 연 것이 전조, 후조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이 전조, 후조들이 바로 이제 흉노들이 내려와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한나라, 이 한나라가 전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올 때 제일 가까운 게 이제 북경 쪽, 지금의 북경 있는 데가 지금 허베이성이죠. 허베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장안이 있는 데가 이제 산시성이죠. 이쪽으로 이제 북쪽이 이제 중국에서도 북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한나라를 세우고, 이 한나라를 이제 전조가 들어선 거죠. 이게 이제 흉노가 세운 나라죠. 그래서 이제 흉노가 세운 전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륵이 세운 또 후조, 후조는 이제 약간 산동반도에 있는 데 세웠는데, 이것도 이제 흉노가 세운 나라. 이 나라들이 이제 서기 300년부터 350년 정도까지 한 50년 동안 이제 5, 16국 시대 이제 초기에 그 5호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 중에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된 거죠. 전조와 후조. 요게 이제 그 300년부터 350년 흉노가 이제 세운 나라고, 이 흉노가 북쪽에 있던 그 남흉노, 이제 흉노 제국이 분열이 돼서 북흉노하고 남흉노가 됐죠. 그래서 북흉노하고 남흉노가 돼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흉노는 이제 기원전 한 400년경에 이제 그 발흥을 한 거죠. 저 몽골 고원이나 이쪽에서. 이 기원전 400년에 발흥한 흉노가 그동안에 이제 쭉 이제 세력을 키워오다가 기원전 한 200년경, 그러니까 한 200년이 지난 후에 묵돌선우라는 그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가장 강력해지죠. 그래서 이 묵돌선우가 가장 강력한 이제 한 200년, 기원전 200년경에 이제 묵돌선우가 나타나서 가장 강력한 흉노 제국을 세우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동쪽에 있는 그 동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쪽에 지금의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니면 티베트 쪽, 요쪽에 있는 그 월치 이런 나라들을 이제 다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또 그 몽골 유목민족 정령 이런 데를 점령을 하면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창조한 게 기원전 200년경에 묵돌선우가 그 지도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흉노가 계속 강성하다가 또 한 100년이 지나서 이제 기원전 100년경에는 이제 한나라가 또 강성을 하니까 중국의 한나라에 한무제가 나타나죠. 한무제가 나타나서 이제 흉노를 이제 많이 퇴치를 하면서 흉노가 세력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흉노가 세력이 쪼그라
쪼그라들다가 한무제가 그 기원전 한 100년경에 이제 그 세력을 뻗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흉노하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흉노하고 이제 거의 이제 평화스럽게 전쟁을 안 하고 지내다가 서기 한 또 이제 100년 지나서 서기 한 100년경이 딱 되었을 때 이때 이제 흉노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내분이 일어나면서 북흉노하고 남흉노하고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흉노 쪽이 남아있던 그 북흉노는 이제 그때부터 그 서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죠. 그래서 북흉노가 이제 기원이 아니 서기 100년에서 이제 이주를 해서 서기 뭐 150년, 200년 되면서 이제 저쪽 이제 그 카스피해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정착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서기 한 300년경에는 이제 이제 유럽 쪽으로 다시 진출을 하면서 그때 이제 훈족으로 바뀐 거죠. 훈족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아틸라가 나타나면서 서기 350년경에 이제 로마를 이제 자꾸 괴롭히고 침공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쪽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기 한 400년경에 그 이 남흉노가 세운 하나라라고 이제 중국에다 세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전조와 후조 서기 350년 멸망한 그 후조 뒤를 이어서 서기 한 거의 한 450년경에 하나라를 이제 그 흉노의 남흉노 잔존 세력들이 세우죠. 이 하나라가 이제 거의 그 이제 북경 근처에 세운 산지성 이쪽에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그 서기 한 400년에 멸망을 하면서 흉노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이 흉노는 원래 얘네들이 그 튀르크 계통입니다. 튀르크 계통이기 때문에 몽골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몽골족은 원래 이제 아시아 쪽에 만주나 이제 몽골 쪽에 있던 몽골족은 황인종이 대표적이죠. 황인종인데 이 흉노족은 몽골하고는 틀린 족이죠. 그러니까 몽골하고 틀린 족인데 얘네들이 튀르크 계통은 어디서 유발이 됐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유발이 된 곳은 흑해 위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쪽 아니면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카카스 아니면 코카서스 요 지역 아니면은 그 이제 카스피해 쪽 하니까 이제 그쪽에는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카자흐스탄인데가 우즈베키스탄 요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원래 발흥한 곳은 이제 흑해 북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흥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동쪽으로 계속 이주를 해오면서 중앙아시아 쪽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넘어와서 이쪽에 이제 몽골 고원 쪽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 흉노족이에요. 그래서 흉노족은 기원전 4세기부터 발흥을 해서 서기 89년, 서기 한 100년경에 북흉노가 멸망을 하고 남흉노의 잔존 세력이 5, 16구 시대 서기 300년경에 전조와 후조를 세워서 이 후조가 멸망한 게 351년 mermahage 돼서 남흉노가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흉노의 철불부에 선우라는 건 이제 두목을 얘기하죠. 그 선우 형년 발발이라는 사람이 산지성은 지금의 이제 그 중국의 장안이나 이제 요쪽 낙양 요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성에 세운 하나라가 서기 431년에 멸망을 함으로써 800년 동안 존속했던 북아시아 스텝 지역의 튀르크계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몽골족이 아니죠. 그런데 이 기원전 318년, 그러니까 기원전 318년에 흉노족이 이제 저 세력이 이제 발흥을 해서 기원전 이제 300년경에 흉노족이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전국 시대였죠. 전국 시대인지 있는 전국 칠훈이라고 해서 7개 나라가 이제 중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흉노족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내려가 이쪽에 이제 나머지 5개 중국의 5개 나라들 초나라 빼고 남쪽에 있는 초나라 빼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 요서 지방 요쪽에 이제 제일 위쪽에 연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동반도 이쪽에 제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중심 지역인 요쪽에가 이제 산시성 쪽이죠. 이제 조나라가 이제 있었습니다. 조나라가 있었고, 요 조나라 밑에 이제 위나라 밑에 이제 한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5개 나라하고 흉노하고 짜고서 공격 동맹을 맺고서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하게 이제 일어나던 진나라 여기 진시황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을 통일했죠. 기원전 220년에 이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데 그 전에 한 100년 전에 기원전 318년경에 흉노족하고 요 5개 전국 5개 나라가 동맹을 맺고서 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진나라가 이제 버티죠. 이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면은
그런 거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65년부터 기원전 245년까지 한 200년 동안 기원전 265년경에 요 조나라, 그러니까 흉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조나라의 효성왕, 요 효성왕 때가 이제 조나라가 이제 좀 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60년경에 이제 조나라의 효성왕이 장군 이목을 보내서, 이목 장군 유명하죠. 기원전 265년, 245년 요때 해서 이제 조나라의 그 나라 중에 하나 중에 여기 이제 대나라라고 있었어요. 여기 대나라라고 있었는데 요 대나라에 안문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안문에다가 이목 장군이 가서 여기서 이제 흉노의 선우군, 그러니까 그 흉노의 그 군대를 격파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그 당시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쭉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215년,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죠. 그래서 진나라가 성공이 됐는데 그 지나서 이제 통일을 한 후에 한 5, 6년 후에 진시황이 장군 몽염을 보내서 융적 흉노를 토벌을 하고 오르도스 하남을 점령을 합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해서 세력이 막강해졌을 때 기원전 215년에 몽염 장군이 만리장성은 이제 나중에 쌓은 거고, 요걸 넘어서 이쪽 가서 이제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있던 그 흉노를 몰아낸 거죠. 밑쪽으로 몰아내고, 근데 이제 오르도스를 점령을 했는데 오르도스가 이제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가 됐죠. 지금 중국 몽골은 두 개로 나눠져서 북쪽에 있는 그 지금 몽골 별도의 국가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전부 이제 그 내몽골 자치구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 편입이 됐죠. 이게 이제 중국입니다. 여기는 이 내몽골 자치구를 이제 오르도스라고 부르는 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진시황이 이제 차지를 한 거죠.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이제 그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여기 이제 북경이죠. 북경 바로 위로 해서 이렇게 쌓죠. 그래서 여기 그 바레만까지 여기 산해관, 여기 산해관부터 요거는 이제 요서 지방이죠. 여기가 이제 요하강이 요로 흐르죠. 바레만은 요쪽에 요하가 흐르고 요쪽으로는 이제 대릉하, 나나 이런 그 큰 강들이 흐르는데 여기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은 요동, 요쪽은 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요동은 이제 완전히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땅이었죠. 고구려하고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뭐 발해, 뭐 이쪽 다 이제 우리 그 조상들의 땅이었죠. 요하를 기준으로 한 요동 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곳은 요하 쪽에서 건국이 됐죠. 그래서 고조선이 건국이 된 것은 여기 요하에 있는 그 대릉하라는 강이 있는데 이 대릉하 강에 이제 그 상류 쪽에 그 조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조양이라는 데서 이제 고조선이 발흥이 된 거죠. 그래서 단군조선이 이쪽에서 발흥이 돼서 이쪽 요소하고 요동 뭐 이쪽 뭐 만주 뭐 여기 이제 전부 이제 고조선 땅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땅이었고, 그다음에 발해도 이제 이쪽 다 이제 저희 이제 땅이었죠. 그래서 발해가 926년에 한 1000년 전에 그 이제 거란족의 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이 북쪽 땅이 완전히 이제 그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 뺏기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압록강하고 이제 두만강 기준으로 이제 이쪽 밑에만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여기가 다 이제 우리 땅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 요서 지방에 이제 산해관 진시황이 요서 지방의 산해관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만리장성을 쌓죠. 뭐 북경에서 만리장 쭉 쌓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여기가 이제 중국의 간수성입니다. 간수성, 감숙성이라고도 그러는데 간수성의 가역관 요까지 이제 만리장성을 쌓아서 뭐 훈족의 침입을 막죠. 그래서 여기까지 쌓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리로 가면 이제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뭐 무슨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쪽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티베트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수촨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윈난성이 이제 밑에 있죠. 윈난성 밑에 있고 윈난성 바로 밑에가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라오스 이쪽이 이제 윈난성 밑에가 되겠습니다. 윈난성의 성도는 꾼밍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촨성의 성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이 만리장성을 쌓고서 그 흉내를 많죠. 그래서 기원전 210년에 그 진시황이 210년에 죽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을 때 흉노가 이제 제일 그 전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만리장성을 쌓고 죽지만은 기원전 210년에 이제 흉노의 그 두만 선우는 이제 이게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만이라는 선우가 아들인 태자 묵돌을 인질로해서 월지구 이쪽에 이제 티베트 쪽을 얘기합니다. 이 티베트 쪽으로 보내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묵돌 선우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선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이 그 흉노가 강성할 때가 이제 기원전 210년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209년에 묵돌 선우가 동쪽인 이 만주 쪽에 있던 그 동호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던 그 감숙은 지금 간수성,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 뭐 이쪽이죠. 이쪽을 또 점령을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천산산맥가 있는 이 그 서쪽에 있는 월지라든가 누란이라든가 이런 그쪽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쫓겨가죠. 쫓겨가고 아무튼 이쪽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이제 누란, 그다음에 이제 누번, 뭐 백양, 뭐 이런 그 하남.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남쪽에 이제 다 정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다시 이제 정령. 이 정령은 이제 좀 몽골족이죠. 몽골적인 이 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격곤, 그다음에 이제 혼유, 굴야 뭐 이런 그 북쪽에 있는 족속들도 다 이제 점령을 합니다. 북돌 선호가 기원전 209년에 그러면서 이 북방의 최대의 유목 국가를 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 초원 여기가 이제 그 몽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그 감숙성, 이 감숙성은 이제 지금 중국이죠. 이 위에가 이제 몽골인데 이 몽골 쪽에서 이 대부분 서쪽 대부분 반 이상은 이제 몽골 사막이 고비사막이죠. 고비사막이고 이제 대부분 이제 초원이죠. 초원 지역의 유목 민족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200년에 그 흉노족은 기원전 200년 전에 이제 한나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가 처음 시작이 된 거죠. 기원전 200년부터 이제 그 서기 220년까지 이제 한나라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기원전 202년인가? 기원전 202년에 이제 한나라가 이제 그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기원전 한나라가 이제 막 이제 초기 상태였을 때 이제 좀 처음에는 좀 어지럽죠. 정신없죠. 이제 한나라의 마읍성이랬습니다. 마읍성이 이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예, 마읍성이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북경 뭐 요 정도 근처겠죠. 이 한나라 이제 흉노족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마읍성을 치고 여기에 있던 그 한 왕이 신이 항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근처에 이제 태원이라든가 진양이라든가 이런 걸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흉노족이 이제 쳐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뭐 진탕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이제 서울이 여기 이제 장안 뭐 낙양 이쪽에 이제 한나라 서울이 있었는데 한나라의 그 왕인 한고조 유방이 직접 이 흉노를 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출동을 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백등산이라는 데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한나라가 져가지고 흉노가 워낙 막강하니까 이제 한나라 유방이 이제 여기서 이제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포위가 돼서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유방이 이제 참모인 중에서 이제 진평이 이제 계책을 세워서 묵돌 선우의 묵돌 선우의 엄마인 알지에게 뇌물을 주고 간신히 여기 백등산에서 탈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한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좀 전쟁이 졌기 때문에 이 유방이 그 전안의 유방이 이 흉노와 굴욕적인 그 화친 관계, 형제의 관계를 맺어서 흉노가 형이고 한나라는 동생이다. 이런 그 치욕적인 그 화친 계약을 맺은 게 이제 한나라 유방의 이제 초기 흉노와의 전쟁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177년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나서 한 23년 뭐 20몇 년 지난 다음에 여전히 이제 흉노는 계속 이제 남쪽으로 공격을 해와서 약탈해가죠. 뭐 여자들도 강제로 잡아가고 뭐 이런 농산물도 강제로 다 약탈해가고 먹을 거. 그래서 이제 이 하남 땅에 이제 그 중국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하남 땅에 이제 삭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삭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밑에 이제 상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도 이제 마읍 뭐 상군 요쪽이 이제 북경 근처죠. 요 이제 상군이라는 데를 약탈을 하게 되겠습니다. 쳐내려서 또 여기 쳐내려서 약탈하고 여기다 마읍 쳐내려 상군 쳐내려 약탈하고 그다음에 여기 삭방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이제 대군이라든가 상군이라는 데가 요때 있습니다. 아무튼 요 근처를 이제 계속 흉노가 이제 치고 내려온 거죠. 여기 이제 특히 상군을 약탈합니다. 이때 이제 기원전 117년에 이제 한 문제가 있었는데 한 문제가 흉노에게 그 공주를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굴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흉노의 침공을 외교적으로 대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사력이 흉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나라가 군사력으로는 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원전 117년에 그 한 문제가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원전 129년에 한 무제가 등장을 하면서 한 무제가 이제 가장 강력한 왕인데 이 한 무제가 기원전 129년에 이제 그 장군인 위청이라든가 곽거병이라든가 이런 장군들을 보내서 흉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무제가 여기 이제 장안에 있으면서 여기 이제 낙양이고 이쪽에 이제 농서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여기다가 하서사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만리장성 밑에 바로 이제 하서사군 설치하는데 이 하서사군이 어디냐면은 여기부터 이제 무위, 장액, 그다음에 주천
그다음에 이제 돈항, 요런데 돈항, 여기는 이제 실크로드의 이제 출발점이 되죠. 요까지 이제 하서 사군을 설치를 하면서 흉노에 대응을 하는 거죠. 여기 군사를 이제 주둔을 시키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간수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둔항을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간수성이고, 간수성 다음이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죠. 이때를 여기를 이제 정벌을 합니다. 여기를 정벌을 하면서 이제 한나라가 이제 영토를 확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신장 자치구를 당시에는 이제 서쪽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한무제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무제가 이쪽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역 지방을 점령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크로드, 서역길, 비단길, 이게 이제 한나라가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흉노도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어떤 교역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비축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한나라가 점령을 하면서 흉노가 이제 실크로드를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쪽으로 다니기에는 이제 너무 좋지가 안 좋아서 이제 길을 이제 못 쓰게 이제 막아버린 거죠. 한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흉노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흉노가 이제 서서히 한무제 때부터, 그게 이제 기원전 129년부터 이제 흉노가 서서히 이제 쇠해지는 거, 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쇠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 한나라가 있고, 남쪽에 남월이 있고, 이쪽에 이제 동쪽에는 이제 다른 유목민적인 오한이라든가 선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조상인 이제 부여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정령이라는 데는 이제 몽골족이고, 그다음에 흉노가 있고, 여기 격곤이라는 또 오랑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제 이쪽이 이제 중앙아시아죠. 여기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대월지, 지금의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랄해고, 여기 카스피해.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중앙아시아고, 여기 이쪽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이제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는 이제 타지키스탄, 그 밑으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죠.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걸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카자흐스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지키스탄 밑으로는 이제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년에 이제 기원전 60년이 되면서 흉노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호한야 선우가 한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부족을 재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기 220년에 전한이 멸망할 때까지, 한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흉노는 한나라와 화친을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25년에 후한이 건국이 되면서 남흥로는 남하를 해서 한족과 동화가 돼서 이 오르도스, 내몽골 자치구라든가 산시성에 이제 지금의 이제 장안이라든가 로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산시성이라든가 오르도스 이쪽으로 이제 남흥로가 이제 내려와서 흉노가 분열이 되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얘네들이 이제 한족의 동화가 돼서 거의 한족이 돼버립니다. 남흥로. 그다음에 북흥로는 이제 서기 60년에 이제 통일이 됐지만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한나라에 쫓겨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훈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 89년 한 100년경쯤에 몽골군에 몽골이 이제 서기 한 100년경부터 이제 북흥로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북흥로가 이 후한, 여기 이제 한나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흥로, 여기 이제 한족에 동화된,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 오르도스에 거주를 하던 남흥로 연합군하고 이 공격을 받아서 북흥로가 이제 서기 89년부터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베리아에 여기 이제 카카스, 동유럽 이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손으로 왔다가 오손에서 이제 강거가 이제 아랄의 주변이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카스피해 북쪽을 통해서 이 카카스 지역 이쪽에 이제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훈족이 돼서 서기 이제 375년경에는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죠. 여기 이제 흑해 위쪽이니까 이쪽을 지나서 375년에 이쪽이 이제 동유럽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마 제국하고 로마 제국하고 부딪히고 동로마 제국하고 부딪히고 이게 훈족이 들어와서 이 훈족이 이쪽에 유럽에 동유럽에 와서 정착한 곳이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게 헝가리입니다. 이 헝가리가 이제 훈족의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헝가리는 이 훈족의 후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북흉노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서기 89년부터. 그래서 몽골 고원에는 이제 선비라든가 오한이라든가 이런 다른 유목민족들이 발흥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기 317년에 그 중국에 이제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516국 시대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조조의 부하인 사마이가 세인 서진 동진 그 동진 시대에 중국이 이제 그 분할이 돼서 여러 가지 그 516국 시대가 열렸죠. 그러니까 이 황하강이 여기서부터 이제 황하강이 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흐르는 것이 이제 화이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상하에서 흐르는 게 양쯔강인데 이 황하강 쪽에서 발흥을 했던 게 5개 나라들이 발흥을 하죠. 5호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황하강 밑으로 해서 이 밑에 강남 쪽에 있던 나라들이 16개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56세 시대 중국이 분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전조와 후조가 있어요. 전조와 후조가 이제 그 흉노가 세운 나라. 흉노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그 흉노들이 세운 나라가 전조와 후조. 전조는 304년부터 329년까지. 그 다음에 후조는 319년부터 351년까지 해서 거의 한 50년간 이 전조와 후조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흉노들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서기 317년에 서진 말기에 북흉노의 유연이 한나라를 건국하기 전조가 되겠습니다. 서기 350년, 그 다음에 이제 319년에 세운 그 성륵이 세운, 여기는 유연이가 세운 게, 전조, 그 다음에 이제 성륵이가 세운 게, 후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륵이 319년에 세워서 이게 이제 351년에 후조가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56국 시대가 멸망을 하면서 흉노가 세운 이 두 전조와 후조가 이제 351년 멸망할 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후에 흉노의 잔존 세력 중에서, 철불부라는 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이 있죠. 흉노 그 부족 중에서 선우인 형년 발발이 산시성이 이제 여기죠. 이제 그 장안이나 낙양 이쪽에 이제 산시성에 세운 한나라 이 한나라가 서기 431년에 멸망을 하면서 흉노가 완전히 그 중국 땅에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거죠. 진짜 한 800년 역사를 가지고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 그게 이제 바로 흉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